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저에게 많은 영상 소재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 이야기를 1분 이내로 짧게 요약해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에 갚아야 할 정부 부채가 9조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경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부채를 현금으로 갚진 않습니다.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이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금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죠. 과거에 코로나 때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에는 국채 금리가 1% 수준이었었는데요. 지금은 4%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대비 4배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와, 이거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재의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를 낮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은 물가가 오르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찾아오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에도 트럼프가 이미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이때에도 국채금리가 관세 부과와 함께 오르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코로나 보건위기까지 맞이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5% 부근까지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내면서 거의 0% 수준의 이자로 돈을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를 낮추는 두 번째는 도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국채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국채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장은 뼈 아플 수 있겠지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도지를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대선 직전에 다뤄드렸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작년 대선 직전에 다뤄드렸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 효율화부서 도지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미국 경제가 더 좋게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 증시 조정을 줄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나타난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를 낮추는 세 번째는 은행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만 정리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시켜서 대형 은행들의 미국 국채 매입을 권고함으로써 미국 국채의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앞선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어떠한 노이즈도 만들지 않고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베센트가 대놓고 말했으니 이 부분은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보면 연초 대비 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초 대비 달러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때 1,500원을 위협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450원 이 수준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국채금리를 낮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급격하게 위로 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가 나오기 때문에 강달러 분위기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먼저 두 손 들고 나서서 국채금리 하락을 통해서 약달러라는 포지션을 가져가 버리면 한국은 더더욱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맞서서 한국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가져가면서 관세를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대신에 중국, 영국, 유럽 이런 나라들을 넣어도 똑같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압박에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의 화폐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관세 위협에 맞서서 겸사겸사 더더욱 금리 인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기준금리는 한때 4.5%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2.65%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죠. 아무래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그들은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들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참에 유럽을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는 나토를 향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네들 GDP 대비 2%도 방위비를 내지 않아 보여. 5%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아? 돈 좀 더 쓰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우방국 간의 안보 부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더는 미국의 세금과 미국의 군사장비, 때론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인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제1의 강국 독일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라,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무기를 더 사서 내 스스로 국방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디어 독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독일은 돈을 안 푸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그 이후 통일이 되면서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유럽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돈을 생각보다 많이 풀지 않아 그때 이후로 쭉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독일이 완전히 뿔이 난 상황이에요. 독일 총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말은 과거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을 때 사용했던 멘트로서 일반적으로 돈을 푼다는 의미로 상징적인 문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에 독일은 돈 풀기를 통해서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고 단순히 방위비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미국과 독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은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이 1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자 도지를 통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대에 불과하죠.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독일이 예상대로 돈을 풀게 된다면 60%인 정부 부채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어도 독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만큼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볼까요? 파란색 음영침 부분이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최근에 독일의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푼다는 기대감에 독일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보라색으로 표기된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볼까요? 2월 들어서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딥시크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최근에 양해를 통해서도 돈을 더더욱 풀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중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최근에 독일의 닥스 지수, 홍콩 항생 지수 역시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물론 코스피 지수 역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넌 US, 미국 이외의 나라의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여지를 두면서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